그럼 지금부터 연구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영재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송하준 학생이고 이주혁 교수, 디지털 에너지 교학 공학 전공 이주혁 교수님과 김유석 조교님과 함께 생체 분자 압전 재료의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발표 순서는 서론, 연구 내용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 진행, 연구 프리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구 목적입니다. 최근 벌어지는 에너지원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중 저희는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변에 흔하게 벌어지는 에너지원 기반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날씨,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인간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앞전 나노 발전기는 나노 크기의 물질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앞전 효과를 이용합니다. PVDF 등 유연한 고분자 앞전 물질 기반 유연한 나노 발전기 연구가 최근 제작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대표적인 무기 앞전 소재는 수확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 자체는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로 인체에 유해한 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합성실 고온 고압과 같은 에너지 소모성 합성 방법을 이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앞전성을 가진 생체 분자 소재는 친환경적이며 합성 과정이 안전하고 간단합니다. 또한 인체에 무해한 생체 적합성을 가지며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기에 생체 분자 앞전제를 이용한 소자를 개발하는 것은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체 분자 앞전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앞전성은 반전 중심이 없는 비대칭 결정 구조 물질에서 가집니다. 뼈, 머리카락, 조개 껍데기, 바이러스, 단백질, 아미노산, DNA 등의 생체 분자는 합성 과정이 안전하고 균일합니다. 또한 이 때문에 미래의 생체 의학 분야에 적합하여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진행입니다.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험 내용 동영상을 조교님께서 팀즈에서 함께 시청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원래 예정되어 있던 리서치 데이는 8월 1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사단계로 인해 방문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프리뷰입니다. 첫 번째로 메니스커스 드라이븐 셀프 어셈블리와 스핀 코팅 방법 등을 이용하여 다이페닐 알라닌 FF 나노 구조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학 현미경, SEM, XRD, PFM 등을 현미경을 이용하여 재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렉트로미터, 함수 발생기, 가진기 등을 이용하여 소자를 평가하였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활용 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D12팀의 인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이주현입니다. 넘어오세요. 저희의 주 연구 내용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FF 나노튜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FF 나노튜브는 강력한 압전 특성을 가지며 단방향 분급을 나타냅니다. 또한 비대칭 모양을 통한 전기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FF 나노튜브의 구조이고 오른쪽 그림은 기판의 모습인데 기판은 FF 나노튜브 위에 금과 PEM 필름을 붙여 장착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FF 나노튜브를 형성하는데 드랍 캐스팅과 메니스커스 드라이븐 셀프 어셈블리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이 높을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드랍 캐스팅은 시료 위에 용액을 떨어뜨리고 이를 증발시키는 과정을 말하고 메니스커스 드라이븐 셀프 어셈블리 방법은 실린지 펌프에 전극을 부착시킨 후 이를 넣었다 뺐다 넣고 용액에 넣고 빼는 과정을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실험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PEM 필름에 크롬과 금을 축착시켜 전극을 준비합니다. 이때 크롬은 금과 기판이 안정적으로 붙일 수 있게 붙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용액을 만듭니다. DWHFP 용액과 에탄올 용액을 각각 만들었으며 농도는 0.6mg/ml로 용매의 비율은 동일하게 3:1로 맞추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극 기판을 실린지 펌프에 설치하고 완성된 용액에 전극을 담가서 40μm/ms의 속도로 잡아당깁니다. 에탄올로 만든 용액은 추가적으로 드랍 캐스팅 방법을 이용하여 나노튜브를 형성시켰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 원자 힘 현미경 장비를 이용하여 성장된 나노튜브의 피에조 레스폰스를 측정하고 앞전 물질의 역압전성을 이용해
정기적 힘을 가했을 때 물체의 변형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앞전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원자힘 현미경 장비이고 오른쪽 사진은 앞전성을 평가할 때 간단한 그림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광학 현미경과 주사원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나노튜브를 관측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스핀 커터 오븐을 사용하여 PMMA 용액으로 FF 나노튜브를 코팅하였습니다. 이때 스핀 커터는 3000rpm의 빠른 속도로 용액이 균일하게 코팅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판에 글루건 및 실버 페이스트로 전선을 연결하는데 실버 페이스트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진기로 나노튜브에 외부 힘을 주고 일렉트로미터를 이용해 전압과 전류를 출력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 방법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스트 12번 팀 차원과학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차혜린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새 나노튜브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는 미니스커스 드라이븐 셀프 어셈블리 방법이 드라 캐스팅 방법보다 FF 나노튜브가 더 조밀하게 생성되었고 용매별로는 HFIP를 용매로 하여 성장시켰을 때 성장된 FF 나노튜브가 비교적 더 곱게 성장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마찬가지로 메니스커스 드라이븐 셀프 어셈블리 방법으로 FF 나노튜브를 성장시켰을 때 성장된 FF 나노튜브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드라 캐스팅 방법으로 성장시킨 FF 나노튜브의 사진이 비교적 흐릿하게 찍혔는데 이를 통해 드라 캐스팅 방법으로 성장시킨 FF 나노튜브는 기판에 밀착되어 성장하지 못하고 많은 다발이 겹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새 나노튜브를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메니스커스 드라이븐 셀프 어셈블리 방법으로 형성된 FF 나노튜브가 드라 캐스팅 방법과는 다르게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통형 모양의 FF 나노튜브의 구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손세범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FF 나노튜브의 XRD를 찍어보았는데요. XRD는 X선을 이용하여 고체의 결정 구조를 파악하는 장비로 그것을 이용하여 이렇게 FF 나노튜브의 피크를 찍어보았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AFM 및 PFM으로 FF 나노튜브를 관찰해 보았는데요. 양쪽은 각각 전압을 가해주지 않았을 때의 AFM 피크이고 오른쪽은 전압을 가해주었을 때 PFM 피크입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 피크들을 보시면은 전압을 가해주지 않았을 때와 가해주었을 때 똑같은 모습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AFM으로 측정한 기판 위에 있는 FF 나노튜브의 단면으로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피크는 왼쪽 전압을 가해주지 않았을 때는 불규칙적인 피크를 띠는데 반면에 전압을 가해주었을 때는 역압전 효과에 의해서 FF 나노튜브가 자란 부분만 역압전 효과에 의해서 높이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FF 나노튜브에 의해 전압이 차단되면서 이제 전위가 0으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것은 AFM 및 PFM을 2차원으로 전부 찍어서 색깔에 따라서 높낮이를 구분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은 이제 FF 나노튜브가 잘 자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저희가 제작한 앞전 소자를 엘렉트로미터를 이용하여서 전기적 특성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전압과 전류를 시간에 따라서 측정해 주었는데 이때 가진기를 일정한 속도로 눌렀다가 떼주고 하였을 때 전위와 전류 모두 누르고 떼주는 거에 맞춰서 전위가 올라갔다가 다시 떼주었을 때는 반대쪽으로 위상이 변화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은 전위가 서서히 떨어지지만 전류는 한번 올라간 것이 다시 떼주었을 때 다시 갑자기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전압과 전류는 각각 0.8V 및 마이너스 1.2V, 플러스 1.0나노암페어 및 마이너스 1.3나노암페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의 실험값인 2.8V, 37.4나노암페어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앞전 소자가 성공적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는 세종과학고 1학년에 재학 중인 이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생체 앞전 재료 중 앞전성이 높은 펩타이드 나노튜브를 실린지 펌프를 활용해 메니스커스 드라이븐 셀프 어셈블리 방식으로 형성하였습니다. 이 방식과 드럭 캐스팅 방식으로 형성한 FF를 비교해 보았을 때 셀프 어셈블리 방식이 훨씬 균일하고 조밀하게 형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용매를 HFIP와 에탄올을 사용한 것을 비교하였는데 HFIP를 사용했을 때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고 더 고든 튜브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는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이 때문인데 기존 논문에서 사용한 HFIP는 인체에 해롭고 가격이 비싸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에탄올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각 용매별로 최적의 용해도 조건에서 재실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형성한 FF를 OM, SEM, XRD, AFM을 이용하여 나노튜브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형성한 FF를 이용하여 앞전 소자와 에너지 하베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가진기와 일렉트로미터로 발전량을 확인하고 향후 활용 분야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의 활용 전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실생활 분야에서는 움직임이나 버튼을 누르는 등 압력이 요구되는 물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갑, 여러 생활용품의 버튼, 장난감의 친환경적인 배터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생체 앞전 재료가 인체에 무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의료용 전기 충격기, 수술용 로봇, 체내 센서, 아기의 젖병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의료 분야의 활용으로는 심장박동의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체내 삽입형 보조기구 배터리의 수명이 다했을 때 배터리 교체가 아닌 저장할 에너지를 활용한 대체가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손목시계, 안경 등 매일 착용해야 하는 기기의 배터리로 인한 무게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으로는 사후 연구입니다. 앞으로 약 한 달간 저희는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도해 볼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에탄올을 용매로 한 실험을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실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누르는 형태의 장난감에 생체 재료를 이용한 하베스터를 도입하여 빛이나 소리를 내는 등의 기능을 추가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판보다 모양 변형이 더 쉬운 하베스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천직물 형태의 하베스터에 관한 연구 현황을 문헌 조사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디지트 12번 팀 학생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가 정말 체계적이고 이게 사진이 많아서 이게 눈이 즐겁네요 또. 네, 그러면 이제 디지트 12번 팀의 연구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어서 그런데 그때 결론 부분에서 HFIP를 사용했을 때 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게 더 많았고 구조가 더 많았고 그리고 이 이유가 그 에탄올과 비교했을 때 그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어떤 원리가 어떻게 돼서 용해도 차이가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건지 조금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용해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런 구조가 달라진다는 게 저는 조금 신기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학생들도 다 알 텐데 그 HFIP랑 에탄올의 용해도 차이가 FF가 녹는 용해도 차이가 10배 넘게 차이가 나가지고 그 에탄올은 그 HFIP도 비교 실험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해보려고 하다가 좀 잘 되지 않아서 HFIP 잘 되게 그 용질을 더 많이 넣었고요. 용질의 양이 많다 보니까 결과에서도 좀 더 곧고 두껍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은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 좀 그 용해도의 한계만큼 넣어가지고 그만큼 튜브가 좀 더 얇고 그런 식으로 나와서 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질이 양이 얼마나 녹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생성되는 양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같이 이렇게 셀프 어셈블리 된 특성은 똑같은데 용질의 양이 좀 다르고 그 용매가 메니스커스랑 계면에서 자라는데 이런 용매가 증발되는 속도도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라는 형성되는 모양이 조금씩 더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괜찮다면 또 하나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AFM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혹시 그 스피치 가져오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 한 페이지 앞쪽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AFM으로 위에 FF 나노튜브 단면을 측정하는 것은 좀 일반적으로 AFM으로 측정하는 건데, 밑에 있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기판의 높낮이를 측정을 한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는 AFM을 컨택 모드로 측정하고 있어서 캔틸레버도 컨택되는 기판에 완전 붙어서 컨택되는 그런 캔틸레버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질을 긁을 때 전압을 가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밑에 두 번째 줄이 앰플리튜드고 세 번째 줄이 페이지인데, 이렇게 그 페이지랑 앰플리튜드가 뜨지 않다가 전압을 가해줬을 때 그 피해조 물질의 역압전성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에 피크가 뜨는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질문과 조교님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채팅으로도 올라오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 끝내도록 하고 학생분들의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연구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긴장과 걱정이 많이 되었었지만 김윤석 조교님께서 처음 보는 기기들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실험 과정을 천천히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셨기에 연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팀원들이 고맙고 또 소중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이번 프리-URP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접하지 못했던 그 연구 주제에 대한 실험을 하여서 새로웠고, 조교님께 질문하실 때 매우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사전 연구 기간에는 전자기학을 잘 몰라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내용을 공부하느라 조금 힘들긴 했는데 합천현상, 증척과분과 같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배우고 직접 합종 소재를 제작하여 성능을 평가하는 연구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학교에 가지는 못했지만 집중 연구 기간에 조교 선생님께서 질문에 바로바로 답해 주시거나 추가 실험을 진행해 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평소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실린지 펌프나 스핀 코터나 증착기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 장비들을 써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뿐만 아니라 XRD나 SM이나 PFM 같은 분석 장비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써봐서 정말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이런 실험 과정들을 조교 선생님께서 전부 하나하나 동영상으로 찍어주셔서 저희가 자세히 정확하게 볼 수 있었는데, 조교 선생님이 정말 고생하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친구들도 PPT 만들고 이러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다 너무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토의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OM이나 SEM, AFM의 그런 원리들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조교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실험 과정도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셔서 부족함 없이 실험을 직접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연구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실시간 회의를 해서 연구 내용의 발전이 느껴지는 것이 좋았고, 같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분들 소감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체계적인 발표와 소감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발표회와 연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트 12번 팀 조교님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디지트 12조 조교 김주석입니다. 일단 제가 이 프로그램 조교를 이렇게 처음 해보게 됐는데, 먼저 아쉬운 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재료 분석 방법을 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그 재료를 합성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반복 실험 같은 걸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실험 결과가 예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아쉬웠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직접 장비를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직접 실험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워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주고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집중 연구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 지도가 부족했지만 학생들이 잘 따라와준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